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세미백수 안타혜원입니다. 왜 세미백수예요? 저는 지금 웨이팅 중인 웨이팅 게일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간호사 합격은 됐지만 아직 입사 전인 웨이팅 중이라서 백수는 아니지만 백수의 삶을 즐기고 있는 세미백수입니다. 곧 대학병원에서 네. 간호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 어떤 심정인지. 저는 사실 설레고 얼른 들어가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도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주위에서 우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무섭고 조금 더 즐기다가 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공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즐기고 싶다는 게 어떤 쪽으로? 이 백수 생활을 조금 더 놀고 싶다는. 백수 생활을 네. 충분히 즐기고 네. 싶다. 네. 이제 사실 늘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장점도 많고 곧잘 하는 일들도 되게 많았다고 느꼈는데 이제 간호사라는 어떤 전문적인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을 이제 진로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한데. 저는 사실 이게 그 간호사 면접일 때도 왜 간호사라는 꿈을 선택하게 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질문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간호사가 돼야지라고 했던 건 없고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진로를 무조건 정하고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래야 고등학교 그 생기부를 그 진로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로를 명확히 하나를 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많이 봤을 때 제가 막 성적이 완전 극상위권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저는 약간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고 위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이 한 곳에 평생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향이 있었으면 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게 간호사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알아봤을 때. 그래서 그럼 나는 간호사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간호사를 택하고 그 이후에 간호사 쪽을 갔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동기로 인해서 간호사가 되어야지 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도 과별로도 많고 아, 좀 많으니까 그거를 경험해보시는 건지 아니면 병원이 많아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그냥 뭐 꼭 병원에서 하는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그 간호사 면허증이 있다면 보건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아니면 뭐 산업보건 이런 쪽이라던가 아니면 제약회사 이런 쪽에서도 막 이렇게 많은 다양한 방향 아니면 보건소에도 일할 수 있고 간호학과를 졸업하게 돼서 완전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길로도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솔직히 한 직장에서 내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갈 수 있는 걸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고 지금은 20대 중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다현이를 봤을 때 한 번도 이 생각만큼 바뀐 적이 없던 게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고 터득해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고등학교 기숙 생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많이 해보는 것도 있고 또 자취생활도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되게 야무지게 했다? 맞아요. 단순히 그냥 집을 구해서 필요에 의해서 자취라기보다 자취로서 자기가 생존하는 법을 배운 사람? 맞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이고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기라도 있었던 건지. 저 사실 이 질문을 보고 되돌아봤었을 때 사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본 적은 없고 고1 때부터 제가 스스로 알바해서 그 돈으로 뭐 옷 사고 신발 사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랬었기 때문에
거의 고1 때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쉰 게 반년도 안 될 정도로 그냥 항상 알바를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그냥 자의는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취도 그러니까 혼자 살다 보면 최대한 뭐 아끼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걸 좀 하다 보면 그냥 독립적이게 된 것 같다. 근데 사실 제 성향이 독립적이다 라는 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다른 친구들한테 약간 의지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성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지도 하고 더불어가 사는 걸 맞아요. 좋아하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 살아가다 보니 맞아. 이렇게 알아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사실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고 이게 도움도 되지만 스스로도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만 치열하게 살아왔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지. 치열하게 살아왔다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죠. 왜냐면 지금도 쓰리잡을 반년 넘게 해왔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주변에서 막 넌 진짜 열심히 산다. 난 너만큼 알뜰하게 사는 친구 본 적이 없다. 너만큼 진짜 알차게 산다. 이런 칭찬 같은 거 듣기 좋은 말들을 들으니까 그런 걸로 뭔가 충족되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런 결핍들 그런 것들 그냥 좋은 말 주위에서 듣기 좋은 말들로 충분히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결핍이 되어버렸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행복한 결핍. 독립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사람 자체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참 투영하다. 근데 이게 단순히 화난 모습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좀 행복한 모습 아니면 이제 좀 남을 공감해 줄 때 슬픈 모습 이런 게 굉장히 투명하게 잘 보여서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공감적인 능력을 잘 일으켜준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저는 사실 행복한 감정, 그리고 고맙다는 감정 이런 어떻게 보면 밝은 쪽이죠. 그걸 표현하는 게 어색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애초에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건지. 저는 사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희 성향 자체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런 뭐 행복, 슬픔, 뭐 추함 이런 것들까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표현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너는 뭐 표현을 되게 많이 해서 좋다라는 칭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이 저의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면서 더 그러려고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살아가면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반가움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고마워, 뭐 안녕, 미안해 이 세 가지를 잘 얘기하는 게 저한테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부터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부끄러움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다 친한 사람들한테 이제 감정 공유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그냥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안해, 고마워, 안녕이 좀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안녕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사말에 그치는 건데 왜 그게 중요한지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진짜 반갑게 인사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 그럼 다현 안녕 막 이렇게 인사해주는데 저한테 그게 너무 좋은 기억인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중3이라고 하면은 16살이니까 8년 전? 8년 전 일인데도 그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고 저는 자소서에도 이 얘기를 썼을 정도로 인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 반가움이 저한테 너무너무 기분 좋은 순간이었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인사는 그 기본부터 잘 해야. 왜냐면 반가워하고 인사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누구나 좋아하듯 저는 그래서 그 인사가 기본적이지만 기본적인 것만큼 또 중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려면 기본이 그렇죠. 많이 깔아줘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저는 저의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들이 당연히 저랑 친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마음이 편한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물론 저랑 좀 어색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나갔다가 뒤돌아서 아 그런 거 하지 말걸 아 왜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친하고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 앞에서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인 것 같다. 당신은 축복받았다. 블로그나 SNS에서 올리시는 짧은 긴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상세해요. 그만큼 되게 표현력이 좋고 상황 설명하는데 그냥 특출났다 오. 라고 매번 느끼는데 그게 혹시 메모를 미리미리 하는 편인 건지 아니면 자신만의 일상을 자세하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 일단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그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최근에 좀 많이 읽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말은 아주 좋은 저에게 칭찬. 그래서 일단 감사하고 저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기록 욕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비공개 계정, 인스타 비공개 계정으로 한창 활발히 했었을 때는 저의 그 모든 순간을 그냥 이거 기록해야 돼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순간을 그냥 바로바로 기록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냥 사람 자체가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을 받고. 그리고 최근에 뭐 후쿠오카를 갔던 거라던가 어제 뭐 강화도 여행 갔던 것조차도 그 하루, 며칠 되게 짧은 순간인데 그 짧은 순간에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 그리고 보여드리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기록하고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그럼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저한테 또 얘기해주고 그걸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게 저한테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런 일들이라 저는 그냥 원래 많이 기록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구나. 근데 이게 또 깊게 생각을 하고서 올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보면 아 말을 좀 더 다듬을 걸, 좀 더 이 표현 썼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메모는 원래는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제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기록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최근에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전에 나를 기억할 만한 무언가가 너무 없다. 그래서 다시 기록을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최근에 저의 내적 일기? 내 느낀 점 이런 거를 쓰는 노트도 만들어서 직접 손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블로그도 그래서 더 열심히 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메모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대해서. 그럼 메모는 보통 그냥 기본 어플을 네, 원래는 다른 어플도 썼었는데 안 하게 돼요. 그냥 기본 어플로 그때그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라고 느낍니다. 기본이 메모를 하실 때 메모장 어플 자체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한 메모장에 다 쌓아두는 편인지.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진 않고요. 그냥 새 메모, 그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새 메모 이렇게 눌러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나도 그냥 찾고 싶은 메모가 있는데 안 나와, 못 찾겠어. 이런 부분이 많아서 언젠가 메모장 정리를 싹 하면 내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면서 또 다른 과거의 나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가고 가수 아이유가 메모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전에 아이유가 한 인터뷰 중에서 뭐 과거의 나를 착취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좀 메모를 하다 보면 아까
뭔가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기록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나중에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을 이때를 통해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메모를 통해서 발전했다가 이게 뭐 겉으로든 그러니까 외적이든 내면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걸 느낀 적은 있는지 메모를 보면서. 있죠. 저는 일단 최근에 이제 블로그를 저는 한 달 간격으로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8월이었으면 8월 1일부터 그거를 업로드하기 전에 일단 임시 저장을 해놓고 8월 마지막까지 쓴 다음에 발행을 하고 그걸 나중에 읽어보면 이 한 달 사이에도 내가 누군가를 향해 생각했던 마음들이 여기서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달에 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바뀌었던 감정들이 많아서 그리고 메모를 보다 보면 제가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기 전에 일단 초안으로 쓰는 편지들을 메모에 적어놓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얘한테 이런 말 하고 싶었었구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보이면 얘를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그 감정 일기에 썼다고 했던 거를 최근 한번 봤었을 때 그냥 맞아 내가 이랬었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왜 또 못했을까 약간 이런 반성? 이런 걸 또 그냥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안 좋은 부분도 기록이 되니까 그게 더 나한테 맞아요. 좋은 영향을 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안 좋은 부분을 기록해 놔야 또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지 않을까. 앞에서도 좀 이야기 나눴다시피 알바도 여러 개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저가 봤을 때는 쉴 틈 없이 살았다, 치열하게 달려왔다, 휴학도 없었던 케이스였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세미 백수지만 그 사이를 또 이제 놀지 않고 알바를 3탕이나 뛰면서 계속해서 치열한 삶을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여행도 가끔씩 다니시긴 하지만 사실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마냥 신나는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본인에게는 이런 치열한 삶 속에서 쉰다는 것 그리고 휴식의 의미가 있는 어떤 의미인지 휴식의 의미란 게 사실 저는 실제로 대학 다닐 때 휴학을 진짜 많이 실제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휴학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이러면서 저를 좀 가꾸는 거였거든요. 그러한 것을 제가 쉬면서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사실 이 세미백수 기간을 오래 하고 있잖아요. 거의 반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운동도 하고 책도 열심히 읽었고 실제로 뭐 체력이 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한테 느껴지는 변화가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세미백수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았는데 사실 그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이러면서도 주 5일씩 3잡을 쉼없이 했기 때문에 되돌아 생각해보면 이게 온전한 휴식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문이 들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전에 한 달 동안 일하지 않았을 때 저는 사실 그게 저랑 너무 맞지 않는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쉼없이 계속 일했던 사람이고 뭐 학교를 다니면서도 과제도 엄청 많았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없어지다 보니 불안함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뭔가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일해야 될 것 같고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데 이 없는 것이 저한테 조금 불안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실 신체적으로 힘든 거는 하루 이틀 침대에 누워있으면 다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없는 삶을 그래서 택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한테 그냥 휴식이라는 의미라고 말하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저한테 휴식은 그냥 생각했던 것처럼 책 읽고 운동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여유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쉴 틈 없이 다니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여유들이 충분히 휴식이라고 느껴지는 건지. 그건 또 아니죠. 침대에서 누워서 뒹굴거릴 시간은 무조건 저한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해요. 그러니까 약간 휴식이라는 게 크게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휴식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곧 휴식인 사람이 있고, 온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휴식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전자 쪽이 좀 더 자기는 휴식과 어울리는 느낌이다 라는. 휴식의 의미라는 게 저한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온전히 휴식을 취할 만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 휴식을 한다면 그 시간 동안 또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거였는데, 사실 저는 주변에서 너 열심히 산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다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알바를 많이 하는 거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바를 하는 거는 그냥 나에게 돈벌이일 뿐이고 나한테 휴식이란 또 나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난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책 읽고 이런 것들은 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약간 아차 싶었죠. 나는 그 휴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자기 발전인 목적인데 난 그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는 조금 내가 그동안 마냥 생각해왔던 운동하고 책 읽고 자기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쉼이 아니라 또 다른 그냥 정적인 무언가가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그때 하고 싶은 여유와 시간과 재력 이런 것들이 휴식인 것 같아요. 온전히 쉬기만 하는 거는 쉽게 버티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 3일째부터 좀 힘들다? 에너지가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I거든요. MBTI I인데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하면 좀 좋게 포장되겠죠?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최근에 나 이거 너무 좋았던 휴식이었어, 뭐 여유였어 이랬던 기억이 있는. 제가 최근에 후쿠오카를 갔다 왔어요, 친구랑. 근데 그 후쿠오카를 갔다 온 게 계속 일하는 그 중간에 갔다 온 거였거든요. 어쨌든 일을 한 그 다음 날에 여행 갔다 온 거였고, 여행을 한 다음 날에도 출근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 일과 일 사이에 어쨌든 현실을 떠나서 이 국경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휴식을 느꼈다는 것이, 어쨌든 제가 이번에 여행 갔던 목적을 저는 휴식이라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후쿠오카에서 막 공원에서 그냥 진짜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강가 보고 친구랑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도 되돌아보면 진짜 좋았던 기억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 많이 했고 너무 귀여운 강아지들 너무 많이 봤고 그런 것들. 그냥 저는 약간 사소한 거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20대가 약 5, 6년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벌써 저희는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20대가 절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는 저는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 남은 20대 치열하게 보내온 20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변에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이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전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쓰리잡 하는데 그 쓰리잡 계속 자전거 타면서 다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인정하고 토닥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지금 제가 24살이니까 20대가 되면서 살았던 그 4년이 사실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 또 많이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룬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났던 그 3년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보내야 할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약간 월세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월급에서 월세는 마땅히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내 거였지만 그냥 없었어. 없는 돈이라고 셈치는 이 대학도 그냥 이미 지났던 시간이지만 보낸 시간이지만 마땅히 없는 셈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근데 그 시간에 그래도 얻는 것도 있었고 물론 그 지났던 3, 4년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졌을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제부터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지난 그 3,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자, 돈 많이 벌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생했다 다현아 이러면서 마지막으로